영국 옥스퍼드 출신 교통 전문가가 한국의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경험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그리고 영국도 못 따라오는 이 편리함에 교통 전문가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2050년에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한국의 고속버스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전 세계에서 난리라는 한국 고속버스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 워커예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했죠. 런던에서 교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답니다. 런던의 빨간 버스와 지하철을 정말 사랑해요. 저희 도시의 기차와 도로는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거든요. 영국의 교통시설을 능가할 곳은 없다고 믿어왔어요. 특히 한국 같은 곳은 더욱이요. 일본에서 급한 업무 미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원래 계획은 도쿄에서 직항으로 인천공항에 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태풍 때문에 모든 직항편이 취소됐어요. 유일한 방법은 부산행 항공편을 타는 것뿐이었답니다.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 10시가 넘었어요. 서울까지 가야 하는데 막차는 이미 끊겼더군요. 이제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죠. 큰 전광판을 올려다봤어요. 모든 열차 운행이 종료됐다고 표시되고 있었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죠.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항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밤 서울로 갈 방법이 있을까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고속버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밤새 운행합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죠. 버스요 딱딱한 좌석과 시끄러운 엔진 소리를 내는 낡은 버스를 떠올렸어요. 제 얼굴에 의심이 가득했나 봐요. 그분이 핸드폰을 보여주셨어요. 앱이 정말 단순했어요. 밝은 버튼들, 쉬운 단계들. 예약을 눌렀어요. 30초 후에 QR코드가 생겼더군요. 그냥 화면 속 파란 코드 하나뿐이었어요. 코드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진짜였어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이 여행이 재앙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한국이 뭔가 좋은 걸 보여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터미널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이 세련되게 보였어요. 전면 라이트가 친근한 눈처럼 빛나고 있었죠. 옆면은 매끄럽고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반 버스 같지 않았어요. 바퀴 달린 작은 비행기 객실 같았죠. 캐리어를 계단에 올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았어요. 조명이 부드러운 파란색이었어요.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더군요. 발이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통로를 걸어가니 두꺼운 쿠션의 높은 좌석들이 보였어요. 각 좌석마다 자체 커튼이 있었죠. 제 커튼을 반쯤 당겨서 테스트해봤어요. 쉽게 닫혔어요. 작은 전율을 느꼈죠. 버스에서 프라이버시라니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자리에 앉았어요. 등받이가 아주 많이 젖혀졌어요. 거의 평평해질 정도로 마치 부드러운 미끄럼틀 같았죠. 푹신한 담요가 팔걸이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베개가 머리받침을 감싸고 있더군요. 쿠션 속으로 푹 빠져들어갔어요. 어깨가 저절로 풀렸죠. 팔걸이의 버튼을 눌렀어요. 눈높이에서 화면이 켜졌어요. 영화 아이콘을 터치했죠. 화면이 선명한 컬러로 재생됐어요. 다른 버튼을 눌렀어요. 위에서 부드러운 웅웅 소리가 시작됐어요. 제 개인 사운드 시스템이었어요. 이어폰도 필요 없어요. 바깥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죠. 다리를 쭉 뻗었어요. 여유롭게 맞았어요. 비좁한 구석도 없고요. 시끄러운 수다 소리도 없고 덜컹거리는 진동도 없었어요. 버스가 조용했어요. 거의 바퀴 달린 호텔방 같았죠. 밖을 내다봤어요. 하늘이 어두웠어요. 가로등이 스쳐 지나갔어요. 도시가 잠들어 있었죠. 에어벤트에서 시원한 바람이 느껴졌어요. 부드러운 담요를 만져봤어요. 속삭였어요. 와, 한국.
이런 걸 기대하지 못했어요. 버스가 기본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딱딱한 좌석, 긴 줄, 시끄러운 엔진.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건 편안함이었어요. 이건 배려였죠. 조명의 부드러운 빛깔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엔진의 웅웅 소리는 낮고 꾸준했어요. 모든 디테일이 편안함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잠깐 눈을 감았어요. 딱딱한 좌석과 흔들리는 승차감에 런던 버스를 떠올렸죠. 분비는 플랫폼과 시끄러운 군중을 생각했어요. 여기서는 부드러운 세상을 느꼈어요. 안전한 세상을 느꼈죠. 배려하는 세상을 느꼈어요. 등을 기대고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혼잣말로 속삭였죠. 한국, 당신이 저를 놀라게 하는군요. 의심이 녹았어요. 마음이 차분해졌죠. 이 밤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술과 친절이 나란히 달릴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는 이야기. 단순한 버스 여행조차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 말이에요.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버스에 올라서서 잠깐 멈춰섰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제 주변 곳곳이 부드러운 파란 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발밑 카펫이 따뜻하고 푹신하게 느껴졌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좌석들을 바라봤죠. 하나하나가 높고 넓고 매력적으로 서 있었어요. 영화관 리클라이너 같은 두꺼운 쿠션이 있더군요. 엔진이 공회전하면서 속삭임 같은 낮은 웅웅 소리가 들렸어요. 좌석에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구름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죠. 팔걸이의 버튼을 눌렀어요. 좌석 등받이가 거의 평평해질 때까지 젖혀졌어요. 마치 부드러운 침대를 제공하는 것 같았답니다. 몸을 일으켜 조작 버튼들을 살펴봤어요. 조명 버튼 하나, 사운드 버튼 하나, 좌석 위치 버튼 하나. 모든 게 손이 닿는 곳에 있었어요. 매끄러운 패널을 손가락으로 따라 만져봤죠. 조명 버튼을 눌렀더니 빛이 부드러운 야간 모드로 어두워졌어요. 다시 눌렀더니 객실이 밝아졌어요.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그때 화면을 봤어요. 제 노트북보다도 컸어요. 디스플레이를 터치하니 메뉴가 나타났어요. 영화, 게임, 음악 지도. 지도를 눌렀죠. 디지털 고속도로 지도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작은 버스 아이콘이 아래쪽에 있었어요. 점선이 앞으로 쭉 뻗어 있더군요. 서울까지의 긴 길을 보여주고 있었죠. 지도 옆에 예상 시간이 카운트다운되고 있었어요. 4시간 30분.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지도를 축소했어요. 언덕과 도시들을 휘돌아가는 도로를 바라봤죠. 설렘과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다시 등을 기대고 창밖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유리는 썬팅이 되어 있었지만 맑았어요. 가로등이 스쳐 지나가면서 금색과 흰색 선들을 그려냈어요. 나무와 건물들이 슬라이드 쇼처럼 번쩍번쩍 지나갔답니다. 웅웅 소리가 더 커졌어요. 버스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부드러운 추진력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덜컥거림도 없고 충격도 없었어요. 그냥 부드러운 움직임뿐이었답니다. 팔걸이에 손을 올리고 버스가 저를 데려가도록 맡겼어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른 승객들도 각자 화면을 켜놓고 있었어요. 한 10대 아이가 만화를 보며 눈을 크게 뜨고 웃고 있었죠. 나이든 남성이 전자책을 읽으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어머니가 음악 메뉴에서 자장가를 틀어주며 졸린 아이를 달래고 있더군요. 각자가 자신만의 공간 버블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고 좌석을 부딪히지도 않았어요. 누구의 가방도 통로를 막지 않았죠. 객실이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사운드 버튼을 눌렀어요. 머리받침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피아노 곡이었는데 느리고 평화로웠죠. 눈을 감고 음악이 제 안으로 스며들게 했어요. 도로의 웅웅 소리가 멜로디와 어우러져 움직임의 자장가를 만들어냈어요. 근육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어깨가 내려갔죠.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버스 좌석이 부드러운 팔처럼 저를 감싸 안는 것 같았답니다. 눈을 뜨고 화면에 터치했어요. 지금 속도가 얼마나 되나요? 속도계가 나타났어요. 시속 100km.
브레이크 시스템 정보를 눌렀죠. 센서와 에어브레이크가 함께 작동하는 다이어그램이 보였어요. 모든 게 안전해 보였어요. 온도 조절을 눌렀어요. 슬라이더가 23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딱 좋았어요. 아래 화살표를 누르니 살짝 시원한 바람이 느껴졌어요. 위로 누르니 따뜻함이 느껴졌죠. 아늑한 설정에 그대로 두었어요.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단순한 버스 여행이 아니야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움직이는 호텔 같아라고 생각했죠. 이건 한국이 보여주는 배려야라고 생각했어요. 버스가 밤을 가로질러 달려가면서 저는 뭔가 특별한 것의 일부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편안함을 위해 만들어진 것.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요. 이 버스는 친절과 기술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 한가운데서 한국의 심장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답니다. 1시간 동안 부드럽게 달린 후 버스가 속도를 줄였어요. 휴게소로 들어가면서 살짝 덜컹거리는 걸 느꼈죠. 밖에는 높은 조명이 정갈하게 줄지어 선 버스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내려서 다리를 쭉 펴봤어요. 밤 공기가 시원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주위를 둘러봤답니다. 주차장 가장자리에 작은 건물이 서 있었어요. 밝은 창문과 휴게소라는 간판이 있더군요. 다른 승객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닥이 깨끗했어요. 벽은 부드러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죠. 위에서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매점 코너로 걸어갔어요. 조명 아래서 물병들이 줄지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선반에는 비닐로 포장된 주먹밥들이 있었죠. 반짝이는 삼각김밥 모양이었어요. 투명한 병에 담긴 주스들과 컵에 든 따뜻한 즉석라면도 있었답니다. 매운 빨간 국물이 들어있는 라면 하나를 골랐어요. 자정에 매운 음식을 먹는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죠. 작은 테이블로 가져갔어요. 라면을 천천히 후루룩 먹었죠. 국물이 뜨겁고 짜면서 풍미가 가득했어요. 면이 혀에 부드럽게 감겼답니다. 주위를 보니 다른 승객들도 조용히 먹고 있었어요. 몇몇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3명 가족이 간식 상자를 나눠 먹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커피를 마시며 시계를 확인하고 있더군요. 라면을 다 먹고 화장실을 들렸어요. 들어가 보니 모든 게 깔끔했어요. 비누 디스펜서가 부드러운 소리로 작동했어요. 핸드드라이어가 따뜻한 바람을 불어줬죠. 감탄스러웠어요. 휴게소에서도 편안함을 배려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런던의 휴게소는 낡고 붐빌 수 있거든요. 여기는 신선하고 친근하게 느껴졌답니다. 버스로 돌아와서 다시 좌석에 푹 앉았어요. 버튼을 눌러 커튼을 닫았죠. 조용함이 돌아왔어요. 눈을 비벼터요. 혼자 미소를 지었답니다. 조명 버튼을 눌렀어요. 객실이 별처럼 작은 점들로 어두워졌어요. 밤하늘 아래를 달리는 기분이었죠. 온도 버튼을 눌렀어요. 커튼이 완전히 닫았어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고요한 나만의 공간 안에 혼자 있다고 느끼게 되었죠. 지도를 다시 터치했어요. 점선이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울까지 2시간만 남았어요. 속도 버튼을 눌렀죠.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뻗어 있는 도로를 상상했어요. 어둡고 비어 있는 길을요. 바퀴가 부드럽게 굴러가는 모습을 상상했죠. 바닥 아래서 엔진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상상했어요. 버스가 부드러운 파도처럼 움직이는 걸 느꼈답니다. 핸드폰을 치우고 등을 기댔어요. 눈을 감았죠. 런던 버스를 떠올렸어요. 딱딱한 좌석, 붐비는 통로, 시끄러운 엔진. 여기는 모든 게 달랐어요. 부드러운 좌석, 조용한 공간, 정중한 서비스, 친근한 미소. 마음속에 따뜻한 빛이 느껴졌어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죠. 한국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화면을 터치해서 음악을 선택했어요. 부드러운 피아노 멜로디가 제 좌석 스피커를 채웠어요. 음표들이 저를 감싸는 걸 느꼈죠.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걸 느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답니다. 어깨가 풀리는 걸 느꼈어요. 리클라이닝 버튼을 눌렀죠.
좌석이 뒤로 젖혀졌어요. 나무 아래 부드러운 풀밭에 누워있는 기분이었어요. 구름 위에 떠있는 기분이었죠. 속삭였어요. 정말 놀라워요. 위쪽에 부드러운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천장에 작은 달처럼 보였죠. 다른 조명들도 꺼졌어요. 아주 조용해졌답니다. 엔진의 웅웅 소리와 피아노 곡만 들렸어요. 고요한 버블 안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런던 기차를 떠올렸어요. 시끄러운 브레이크, 붐비는 좌석, 바쁘게 몰려다니는 사람들. 여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여기에는 오직 편안함만 있었죠. 여기에는 오직 배려만 있었어요. 눈을 뜨고 화면을 살짝 봤어요. 지도가 우리가 산길 근처에 있다고 보여줬어요. 버스 그래픽이 작은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죠. 지도가 앞으로 움직이는 걸 지켜봤어요. 서울까지 1시간만 남았어요. 속도 아이콘을 눌렀답니다. 지금 시속 85km로 가고 있었어요. 다시 눌렀죠. 90으로 올라갔어요. 또 눌렀어요. 시속 100km. 버스가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걸 느꼈어요. 담요를 다리 주위로 둘러쌌어요. 부드럽고 가벼웠어요. 따뜻함을 느꼈죠. 헤드폰 없는 사운드를 다시 눌렀어요. 화면에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자연 재생 목록이었답니다. 눈을 감고 숲을 상상했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상상했죠. 높은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온도 조절을 만져봤어요. 22도를 보여줬어요. 그대로 뒀죠. 완벽했거든요.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다시 만져봤어요. 21도가 나타났어요. 다시 22도로 눌렀답니다. 확인을 눌렀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목을 스쳤어요. 기분 좋았어요. 커튼 틈으로 내다봤어요. 작은 마을이 번쩍 지나갔어요. 불빛들이 반딧불이처럼 반짝였죠. 집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했어요. 하나씩 꺼져가는 불빛들을 상상했답니다. 조용하고 고요한 거리들을 상상했어요. 버스가 빈 도로를 통해 저를 데려가는 걸 느꼈어요. 커튼을 완전히 닫았어요. 프라이버시 버튼을 눌렀죠.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제 작은 방에 혼자 있었답니다.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화면에 휴게소 아이콘을 눌렀어요. 다음 정류장 사진을 보여줬어요. 주유소, 화장실, 작은 카페, 휴게소 라면을 기억했어요. 매운 빨간 국물, 부드러운 면, 따뜻한 분위기.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걸 느꼈어요. 걱정이 사라지는 걸 느꼈죠. 한국의 배려가 저를 포근히 감쌌답니다. 이건 단순한 버스 여행 이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잠이 깼어요. 몸이 개운했어요. 머리가 맑았죠. 작은 호텔방에서 기지개를 켰어요. 창밖으로 서울 스카이라인을 내다봤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건물들이 분홍색과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오늘 보고서를 써야지. 노트북을 들고 아래층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의자가 부드러웠어요. 테이블이 깨끗했죠. 공기에서 커피와 토스트 냄새가 났어요. 라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답니다. 노트북을 열어보니 빈 페이지가 보였어요.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먼저 숫자를 적었어요. 여행시간 4시간 30분. 속도 최대 시속 100km. 온도 22도. 와이파이 속도 끊김없음. 좌석 각도 거의 평평함. 안전기능 안전벨트, 에어브레이크, 센서. 한국의 프리미엄 버스는 속도와 편안함을 결합했다고 타이핑했어요. 잠깐 멈췄죠. 숫자들은 사실이었어요. 강력했답니다. 기술을 보여줬어요. 배려를 보여줬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을 기억했어요. 부드러운 좌석을 기억했어요. 조용한 객실을 기억했죠. 부드러운 웅웅 소리를 기억했어요. 기술은 완벽했지만 문화는 더욱 훌륭했다고 타이핑했어요. 2번 입력했답니다. 그게 진실이라고 느꼈거든요. 라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거품이 달콤하고 따뜻했어요. 카페 주위를 둘러봤죠. 사람들이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농담에 웃고 있었답니다. 바리스타가 카운터 뒤에서 우유를 스팀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차분했어요. 이 보고서에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제 감정도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한국은 사람을 배려한다. 서비스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다. 서비스가 친절하고 정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서비스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오전 9시였어요. 보고서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미 생동감이 넘쳤답니다. 더 빠르게 타이핑했어요. 다음으로 휴게소를 묘사했어요. 휴게소조차 깨끗하고 따뜻했다고 썼어요. 세부 사항을 추가했답니다. 반짝이는 바닥, 부드러운 음악, 친절한 직원. 뿌듯했어요. 한국의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기계가 아니다. 진정한 혁신은 사람이고 문화다. 그것이 곧 한국이다. 전체 보고서를 읽어봤어요. 화면에서 글자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사실과 감정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죠. 행복했어요. 눈을 감고 속삭였답니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한국교통보고서라고 이름을 붙였죠. 일어나서 기지개를 켰어요. 카페가 아침 햇살로 가득해지고 있었답니다. 노트북을 챙기고 나왔어요. 밖에서는 스쿠터와 버스들로 도시가 붐비고 있었어요. 저도 그 모든 것의 일부라고 느꼈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져서 호텔로 돌아갔어요. 보고서가 준비됐어요. 보고서가 배려로 가득했답니다. 내일 발표할 거예요. 내일 한국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정말 기다려지네요. 다음 날 아침 큰 컨퍼런스홀로 걸어 들어갔어요. 방안이 여러 나라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벽에 걸린 국기들이 보였죠. 일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그리고 더 많은 나라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손바닥이 따뜻해졌답니다. 노트북과 인쇄된 보고서를 들고 있었어요. 준비됐다고 느꼈어요.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밝은 조명이 저를 비췄죠. 청중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가득했답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런던에서 온 올리버 워커입니다. 잠깐 멈춰서서 정적을 느꼈어요. 목을 가다듬었죠. 제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렸어요. 발표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죠. 프리미엄 버스 사진이었어요. 밤 조명 아래서 버스가 빛나고 있었답니다. 좌석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 좌석은 거의 평평하게 젖혀집니다라고 말했어요. 클리커 버튼을 눌렀죠.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빛나는 휴대폰 앱이었답니다. 설명했어요. 30초 안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군중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용기가 났답니다. 데이터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동시간 4시간 30분이라고 말했어요. 숫자들이 큰 글씨로 선명했어요. 속도 최대 시속 100km라고 말했죠. 천천히 숨을 쉬고 계속했어요. 그 다음 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공항에서 지치고 길을 잃었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다양한 먹거리와 완벽한 휴게소를 묘사했죠. 휴게소조차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몇몇 사람이 미소를 지었답니다. 몇몇은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연결감을 느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버스에서 잠자는 사람들 사진이었죠. 밤에도 승객들이 안전함을 느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슬라이드에는 부드러운 베개를 베고 커튼을 닫은 젊은 여성이 나와 있었답니다. 안전은 안전벨트 이상입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핵심 포인트에 도달했어요.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죠. 한국의 진정한 혁신은 문화입니다. 슬라이드를 눌렀어요. 서비스는 친절하면서 상당히 빠릅니다라고 말했어요. 청중이 동의하며 웅성거렸죠. 마무리 슬라이드로 끝냈어요. 사람이 먼저, 기술이 두 번째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한국은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가슴에 따뜻한 빛이 느껴졌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방안이 박수로 터져나왔답니다. 손뼉을 크게 쳤어요. 몇몇은 일어섰어요. 몇몇은 환호했죠. 깊게 절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자랑스러웠답니다.
발표 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저에게 왔어요. 태국 대표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말레이시아 사절이 버스 노선을 방문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죠. 일본 기획자가 당신의 보고서가 저희에게 영감을 줍니다라고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건넸답니다. 직접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어요. 나중에 무대에서 내려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여전히 빨리 뛰었어요. 컨퍼런스룸을 돌아다 봤죠. 큰 스크린들이 이제 어두워졌어요. 좌석들이 비어가고 있었답니다.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한국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공항으로 가는 프리미엄 버스를 다시 탔어요. 제가 좋아하는 좌석에 앉았죠. 눈을 감고 발표를 기억했어요. 청중의 박수를 기억했답니다. 버스가 조용한 고속도로를 달려가면서 이것이 단순한 여행 이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저에게 교훈으로 다가왔어요. 또한 한국의 문화를 퍼뜨리겠다는 약속이었답니다.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가로등이 별처럼 깜빡거렸죠. 생각했어요. 한국이 나를 바꿨어, 한국이 세상을 바꿨어라고요. 그리고 마음 깊이 알았어요. 한국을 절대 잊지 못할 거라는 걸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